안녕하세요. 그로우 웹툰 만들기 펀툰 강좌 귀여운 몬스터 캐릭터 그리기 1강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펀툰 귀여운 몬스터 그리기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펀툰 강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펀툰 강좌는 그림을 어렵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쉽고 간단하고 재밌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누구나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강좌고요. 그리고 그림을 처음 그리는 사람도 그림 그리는 방법 혹은 원리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자, 그리고 쉽게 강의를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아이부터 노인분까지 어떤 연령대를 총망라해서 누구든 따라 그릴 수 있는 재미있는 강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들을 그냥 일률적인 보편적인 캐릭터를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창의적이고 재미있고 약간 구성력이 들어가고 상상력이 들어가는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캐릭터 그리기 강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좌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림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좌는 기본적으로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아지가 만들어지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용이 만들어지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응용과 활용이 정말 빠르게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생활툰이나 아니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강좌가 정말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으로 만들어진 귀여운 몬스터 그리기 강좌에 대해서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귀여운 몬스터 그리기 강좌는요, 모든 드로잉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펜터치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모든 컬러링 작업은 스캔이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 사진을 찍는 방법을 통해서 디지털화 시킨 다음에 디지털 채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스케치, 모든 드로잉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만약에 타블렛을 평소에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CG 작업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충분히 편안하게 따라오실 수 있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의 단순한 도형으로 드로잉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정말 그림 그리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본적인 원리, 막 퀄리티가 막 정말 사실적이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뭐 짱구나 아니면은 생활툰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그림들보다는 그러니까 생활툰이나 아니면은 정말 약간 단순한 그림들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그림이기는 한데요. 근데 그림 그리는 원리 자체는 거의 비슷하니까 생활툰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다른 캐릭터 그리기도 그렇고 뭐 비슷하니까요. 여기에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도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드로잉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완전히 완성이라고 하는 듯한 느낌의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잘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완성도 있는 그림을 이제 유도해 드리니까 부담 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긋기 등의 기초적인 설명부터 필압 조절 방법, 펜터치 등의 고급 기술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한 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요, 이번 강좌를 통해서 제대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컬러링 과정에서는요, 무료 페인팅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매디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매디방이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에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뭐 어딜 돌아다니시거나 외출을 하시거나 할 때는 밖에서는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타블렛 기능이 되는 휴대폰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뭐 외장 타블렛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간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이제 클립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포토샵 같은 유료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야 맞아요. 근데 지금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접근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림에 한번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요. 훨씬 더 보편적이고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무료인 프로그램을 일부러 사용을 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캐릭터 채색을 할 때 처음 채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색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어울리는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뭐, 색을 칠하더라도 굉장히 탁하게 칠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색깔들이 너무 진해서 약간 촌스럽게 칠해진다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의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우러지고, 그리고 조화로운 색상을 선택하고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림자 표현을 쉽게 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려요. 보통은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에 따라서 덩어리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강좌에서는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다 버리고 제외하고 아예 처음부터 뭐랄까 정말 쉽게 그림자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강좌가 진행이 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방법을 한번 보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금방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표현 등 컬러 작업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요. 하이라이트는 뭐 기본적으로 빛이 가장 강하게 닿는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어떤 원리를 떠나서 간단하게 있어 보이게 색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강좌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약간 옆으로 살짝 밀어서 좋습니다. 자, 수작업에서는요,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의 재료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는 요 샤프,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연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샤프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샤프는 기본적으로 그냥 문구점 같은 데 가시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샤프입니다. 이거는 한 1,200원 정도를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샤프를 이렇게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가지고 계시는 샤프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샤프로 그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연필이나 아니면 색연필이나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프가 준비가 되셨으면요, 만약 저처럼 샤프로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제 샤프심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상 샤프보다는 샤프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샤프심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분류로 되어 있죠. H심이랑 HB심, B심, 그리고 EB심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는 한 0.5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샤프심이죠. 자, 여기에서 B심 이상의 샤프심을 사용을 하시길 권장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HB심이나 HB심 이하의 H심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딱딱하고 연한 선밖에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선의 강약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드러운 선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연한 선을 쓴다든지 할 때 너무 연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약간 너무 날카롭게 나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B심이나 EB심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은요, 지우개질을 해도 잘 지워지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도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샤프심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펜터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도구로 모나미에서 나온 이런 모나미 플러스 펜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모나미에서 나온 플러스 펜이 아니어도 플러스 펜의 종류면 돼요. 이 끝에 부분의 심이 약간 스펀지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요, 필압을 조절하기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펜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굉장히 저렴해요. 문구점에서 가시면은 한 300원이나 400원 정도면은 구입을 할 수 있는 펜입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지우개를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문구용 지우개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필기용 지우개라고 하죠. 어떤 플라스틱으로 딱딱한 지우개 말고 미술용으로 나온 혹은 약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형식의 지우개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딱딱한 플라스틱의 지우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그림을 지우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B심에서 2B심 정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플라스틱 지우개는 B심이나 2B심을 지울 때 연필선을 번지는 좀 안 좋은 기능이 있어요. 좀 번지게끔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없이 깔끔하게 지우개질을 하려면은 이런 부드러운 지우개, 이렇게 약간 휘었을 때 말랑말랑하게 잘 휘어지는 지우개가 있을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뭐 전보 소프트라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미술용 지우개, 톰보 뭐 이런 지우개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소프트 네온 사비 이레이저라는 이런 지우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부드러운 지우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A4 용지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스캔을 받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연습장으로 하기보다는 A4 용지에다가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게 사진이 찍히고 깔끔하게 스캔이 받아지니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A4 용지를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클립보드에 끼우셔서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스캔을 받거나 사진을 받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클립보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클립보드는 그림을 그릴 때 자유롭게 오다니면서 이렇게 밑에가 판판하니까요, 책상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어떤 그림 그리는 부기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클립보드의, 지금 강의에서 사용하는 클립보드의 용도는 이런 책상의 대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촬영을 할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우는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강의가 진행이 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요 정도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작업의 재료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디지털 작업의 재료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복합기입니다. 복합기인데 기본적으로 스캔 기능이 가능한 기계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스캐너나 아니면은 스캔이 가능한 복합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복합기가 없으신 분들 혹은 스캐너가 없으신 분들은요, 휴대폰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휴대폰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진 촬영을 하면 해상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 스마트폰을 준비를 하셔서 이제 전부 다 그린 그림을 스캔을 받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해서 디지털화 시키는 방식을 진행을 하기 위한 재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블렛인데요. 이거는 평판 타블렛이에요. 보통 저는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선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손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선이 그어집니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액정 타블렛을 사용을 합니다. 화면 자체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미지 바로바로 그려낼 수 있고 이미지가 바로바로 뜰 수 있는 기계인데요. 근데 액정 타블렛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발색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정확한 색상을 파악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고개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목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근데 평판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니터를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기에 편안하고요. 그리고
굳이 넓은 타블렛을 사용을 할 필요도 없고요. 굉장히 작은 타블렛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아래쪽에 타블렛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원리고요. 모니터를 보고 사용을 하는 원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과장님이 있어요. 그 뭐지? 배경 컨셉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어떤 전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과장님인데, 이 과장님은 굉장히 작은 타블렛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거 정도의 타블렛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옛날에 나온 뱀부라고 하는 어떤 아마추어용으로 나온 와콤의 타블렛이 있는데요. 근데 그 뱀부 타블렛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요 정도만한 타블렛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림을 정말 리얼하게 잘 그리세요. 왜 이렇게 작은 거를 사용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렇게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많은 부분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타블렛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손목에도 무리가 안 가고, 그리고 어깨도 무리가 안 가고, 오랜 시간 그림을 빠르게 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굳이 이제 제 강의는 액정 타블렛으로 진행이 되지만 직관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에 맞춰진 타블렛을 구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약간 굳이 비싼 기자재 같은 거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타블렛을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어떤 디지털 작업을 하기 위한 재료들은 전부 다 설명이 됐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좌에서는 어떤 캐릭터를 그리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몬스터 캐릭터의 드로잉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을 할 때는요, 스케치 작업만 하는 캐릭터는 1개가 있고요. 그리고 컬러 작업까지 완성하는 캐릭터가 6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개의 캐릭터를 예시작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이미지로 이거는 스케치 작업만 진행이 되는 캐릭터죠. 문어 캐릭터를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연한 선에서부터 두꺼운 선, 진한 선 이렇게 연필 사용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병행해서 하기 위한 캐릭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는 캐릭터들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에서 펜터치까지, 그리고 펜터치에서 컬러링 완성까지 진행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거는 빨판 캐릭터라고요. 어디든 이렇게 막 빨판으로 붙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폰과 그리고 어떤 토끼의 특징을 좀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 몬스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동물뿐만 아니라 사물의 특징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다람쥐 형태의 어떤 깃털 같은 게 달려있는 다람쥐 같은 컨셉으로 다람쥐 몬스터를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뭔가 약간 정말 몬스터 같은 느낌의 토끼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곰 몬스터인데요. 어떤 신선 같은 느낌의 몬스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름이 신선곰 몬스터예요. 신선하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마지막 이미지로요. 원래 강아지의 이미지랑 그리고 용의 이미지 그리고 새의 이미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어떤 강아지 드래곤, 이게 저희 강아지 제가 직접 기르고 있는 강아지를 약간 모티브로 해서 그린 캐릭터인데요. 강아지 이름이 요시예요. 그래서 요시 드래곤 몬스터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요런 기타 등등의 캐릭터들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보여드렸었던 요런 이미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그려보시면서 이제 캐릭터를 그리는 전체적인 과정이 익숙해지게끔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설명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부터는 다음 강좌로 넘어가시면서 바로 드로잉이나 아니면은 이제 캐릭터를 그리는 과정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